네,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이해서 나이사에서는 분당 차병원 종양내과 김슬기 교수님과 영양팀 장영은 임상영양사님을 모시고 유방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들 하고요. 그 대처법 그리고 이제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각자 한 번씩만 더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장영훈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뭐 외래 교육으로 당뇨라든지 신장질환, 위장질환 다 교육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암 교육으로는 유방암, 부인암, 항암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유방암과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김슬기 교수님 제가 찾아봤더니 또 유튜브 꿈나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정복TV라고. 네, 꿈나무입니다. 네, 이게 병원에서 하는 채널이에요? 아니요. 저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저희 보시는 분들 암정복TV 한번 가셔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 유방암 환자? 특히 그런 환자는 좀 늘었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유방암 환자가 한 20년 전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배요? 네, 그래서 유방암의 원인 중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여성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아기도 낳지 않으면서 약간 이게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아지니까요. 이게 뭔가 그런 것이 유방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이 늘어난 건데 그렇죠. 이게 암에 걸렸다. 그럼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유방암 중에 이제 조기 유방암으로서 이제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암의 크기가 5mm 미만으로 이렇게 작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유방암의 여러 이제 종류, I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 음성인 경우는 암 조직을 유전자 검사했을 때에 얘가 좀 순한 타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항암을 생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당차병원이 워낙 이제 다학제 진료로 유명한데 이 항암 파트하고 이 임상 영양 파트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협업을 하시나요? 다학제 진료라고 하면 이제 여러 임상과들, 그러니까 뭐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뭐 외과, 뭐 이렇게 과들이 모이는 거는 당연한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얼 먹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영양사님께 협진도 드리고,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영양사님은 네네. 병원에서 일할 때 외래 환자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따로 영양 상담은 안 하나요? 아니요,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그 영양상담 처방을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저희가 교육 똑같이 진행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암 교육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받는다면 식사 잘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항암 치료식 관련된 그런 안내 다 해드리고, 뭐 유방암이나 부인암이나 갑상선암처럼 이렇게 수술하신 경우는 수술후 교육이라고 해서 또 수술에 맞춰서 네네. 맞춤 영양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영양사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저도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병원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환자식은 좀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억울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도 전문 영양사가 짜고 또 이제 조리도 전문 조리사가 하기 때문에 뭐 영양적으로나 맛적으로나 사실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런 식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뭐 항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암에 걸렸다 하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잘 드시다가도 이제 입맛이 떨어져서 이렇게 뭐 섭취량이 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항암 치료 자체가 이제 식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입맛이 바뀌면서 뭐 고기 잘 드시던 분들이 고기 냄새가 싫어진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음식이 뭐 굉장히 쓰게 느껴진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또 이제 뭐 부작용으로 뭐 구토, 뭐 메스꺼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식사 못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런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식사 잘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사전에 두 분한테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여쭤봤는데요. 항암제를 먹으니까 울렁거림, 구토, 식욕 저하, 탈모, 손발 저림, 손발톱이 변했어요. 이건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까요? 어떤 약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각각 또 다르게 나타나죠. 방사선 치료는요, 전신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항암제라든지 먹는 약 이런 거는 이제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방사선 치료는 쪼이는 부분에만 이제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국소적인 부작용, 예를 들면 피부가 뭐 꺼멓게 변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벽부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화학요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항암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 중에 환자분들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항암제는 이런 독성 항암제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리 빠지고 울렁이고 밥맛 없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게 표적 항암제. 이거는 표적만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작용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부작용들이 있어요.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뭐 장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면역 항암제들은 내 몸의 면역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좋은 항암제인 것은 분명한데 반대로 내 면역이 그냥 내 정상세포도 약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약간 자가 면역 반응처럼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너무 못 드시는 분들한테 약도 처방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식욕을 좀 증진해주는 네네네. 그런 약은 괜찮나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단기간 사용하면은 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구토제도 사용하지만 그렇게 식욕을 촉진하는 약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나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짜증이 난다. 진짜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 섭취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조리법을 바꿔보는 이제 그런 것들, 이를테면 약간 뭐 온도를 바꿔서 그렇게 차갑게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드셔본다든지 어떤 성상을 바꾼다 그래서 약간 죽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법, 또 아니면 뭐 영양 보충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음식 수치를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같은 것들 좀 권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요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이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이 암 환자용 특수 의료 용도 식품 표준 제조 기준을 충족한 그 식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적인 뭐 기준을 보면 이게 이제 고열량이라고 해서 1ml당 1칼로리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총 열량의 18% 이상이 단백질이어야 되고, 또 이제 지방에 유래한 그 열량이 15에서 35% 사이,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은 총 열량의 7%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뭐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이제 미량 영양소 그 12종이 이제 균형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 이제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쨌든 이 방송은 이제 종근당 건강의 캔서 코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캔서 코치가 이제 종근당 건강에서 대한암협회하고 같이 개발한 이제 전문적인 암 환자 영양식인데, 이런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캔서 코치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캔서 코치가 처음 나왔을 때 암 환자용 전용 제품이다 해서 캔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네이밍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캔서가 들어가니까 뭔가 암 환자용이구나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선물을 받아서 집에 있다, 뭐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또 되게 많이 받아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 저는 아, 먹어봤어요. 진짜요? 예. 저희는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환자들한테 잘 안내하기 위해서 한 번씩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식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굉장히 이제 맛이 깔끔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라이트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제품을 먹고 싶어도 뭐 보통 이제 막 되게 느끼하고 이렇게 미끌거리는 맞아요. 느낌, 기름지고 뭐 이래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간 담백한 맛?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드시기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맛을 좀 봐보려고 하거든요. 오 진짜 맛이 가벼운 맛? 깔끔하게 넘어가는 맛? 오 괜찮네요. 그쵸.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저 예전에 다른 이제 제품을 먹어봤는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먹는 순간 약간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얘는
그래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00ml인데 200kcal이네요. 예, 예. 혹시 암 환자분들이 요거 이제 끼니를 진짜 못 드시는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 끼니를 대체해도 되나요? 그 영양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음료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경우는 이걸 이제 끼니 대체해도 되는데 식사를 잘 하시는데 괜히 귀찮다고 만약에 이것만 계속 드신다면 이게 음료니까 한 달, 두 달 드시면 약간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우려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양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그냥 식사를 잘 못할 때는 이거 이제 한 끼니에 한 캔 정도 드시면 좋고요. 전혀 식사를 못 한다 할 때는 끼니를 대신하려면 이거 한 2팩 정도는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더 맛있게 드시려면 뭐 녹차가루나 아니면 미숫가루, 예, 또 아니면 뭐 과일, 또 통조림 과일, 꿀 이런 거 네네네.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차갑게 해서 드셔도 되고, 또 이제 뭐 조리하고 할 때도 네네. 뭐 부침개나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해도 되고, 또 계란찜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도 이제 물이나 우유 대신에 이거 넣으면 더 이제 우유보다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영양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해요. 고기, 우유, 콩, 두부, 밀가루 음식 먹어도 되나요? 영양사님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콩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하시는데도 안 드시고 심지어 뭐 콩기름도 안 드시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설이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이 콩, 두부 그냥 식사 형태로 드시는 거는 그 정도 드셔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충분히 드시고요. 대신에 가루나 환 뭐 이렇게 농축된 형태로 그렇게는 드시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 드시는 걸 암 환자분들은 되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은 유방암의 어떤 그 재발 위험을 또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고기의 지방은 포화지방, 그러니까 굿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름진 고기는 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는 많이 드시되 지방은 조금 줄여서 드시고 또 이제 채소 같은 거 충분하게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안 태워서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직화로 막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굽되 별로 안 탄다든지 아니면 뭐 삶아 드신다든지 이런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소고기는 겉만 익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항암 치료 받고 할 때는 이 면역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제 고기나 생선 같은 걸 사실 날로 먹는 것을 권장하지는 제대로 않습니다. 잘 예. 익혀서 대신 타지 않게. 네. 그리고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젤리,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게 땡긴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사탕 같은 거가 약간 울렁임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드실 경우에 특히 원래 당뇨가 있었던 환자분들은 항암하며 굉장히 혈당이 이렇게 막 널뛰거든요. 확 올라왔다 확 떨어졌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 당 섭취까지 너무 단순당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조절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암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탕이 암을 키운다 이런 게 굉장히 속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몇 개까지 가능하다. 요 알사탕 기준으로 5개? 5개요? 5개, 10개 정도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통 5개를 이제 그 단순당 뭐 신장에서는 한 단위로 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모시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랑 또 이제 먹을 거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당 차병원 종양내과 김슬기 교수님 그리고 영양팀 장영은 임상영양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